무조건 빨리 파세요. 주가, 부동산 폭락, 공포팔이 하나. 항상 이때쯤은 나오는 겁니다. 항상 뭐 IMF 때도 있었고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항상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주택 정책의 유행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코로나 위기 후에도 급반등이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집값 급락에 대처하기가 힘들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이용해서 코로나 쇼크로 글로벌 금융, 실물 시장이 휘청되고 있어 집값 상승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또 집값 급등도 부작용은 많지만 집값 급락은 서민에 더 치명적이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민들한테는 집이 전 재산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온갖 대출을 다 받아서 이 집을 삽니다. 이 집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면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거는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경착륙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등등의 그 뉴스 기사들도 있고요. 너튜브라고 부르죠. 그 인터넷에 나오는 거기서도 이제 부동산 폭락론을 얘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IMF 때도 있었고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라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집값 하락세는 딱 두 가지 조건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예요. 이때는 집값이 떨어집니다.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엄청나게 많으면 부동산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장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좀 그 시장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이 공급이라는 거는 그냥 30년 된 주택, 40년 된 주택이 시장에 나왔다 이런 공급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양질의 주택. 자, 예를 들면 이제 주택에 사시는 분이 있다고 쳐요. 한 30년 된 주택에. 그리고 빌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9옥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가 신축. 이게 양질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9옥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저 새 집으로 이사 가야지. 저기는 주차도 잘 되고 물도 잘 나와.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방음도 잘 되네. 이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집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질의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사를 해요. 이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나도 이제 아파트 살아야지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한꺼번에 이쪽으로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으로 다세대 쪽으로 한번 옮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해봤을 때 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자리를 옮기면 이 주택은 재개발이 됩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쪽에 양질의 주택이 돼요. 이쪽이 양질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처음에 양질의 아파트였던 것도 연식이 지나면서 점차 9옥이 되겠죠. 9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주택의 시장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재개발이 되겠죠. 재개발이 돼서 또 양질의 주택 시장이 이쪽으로 올라가요. 또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 시장은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자체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기는 시장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서 부동산이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부동산 폭락의 가능성, 부동산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 강남의 아파트들 1억이면 살 수 있었어요. 1억이면 살 수 있는데 지금 15억, 20억 가져도 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만큼 돈의 값어치가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돈의 값어치가 없어졌다고 봐도 될 거예요. 이런 시장이 한 번 더 온다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부동산 가치의 폭락이 아니라 가치 자체는 남아있고 가격만 폭락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부동산 폭락이라는 그런 시장은 안 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나 뭐 기사들 이렇게 나오는 부분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돼요. 부동산 경기가 원래 구조적으로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단기간의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고 나아질 여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폭락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포벌이 하는 것 쪽에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19에 눌린 서울 아파트값 소역 신축도 악세다라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시죠. 자, 강남 3구, 강북 3구의 아파트 변동률입니다. 변동률인데 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떨어졌죠. 강북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자, 강남은 외로 지금 하락세를 거치고 있네요. 근데 강남이 워낙에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어요. 뭐 일주일에 뭐 2억이 올랐네, 3억이 올랐네 막 그랬잖아요. 자, 9억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로 생긴 풍선 효과의 기세 등등하던 소형 아파트 값 상승세도 제동이라는 겁니다. 하락세가 아니에요. 상승세도 제동이고요. 뭐 3월 넷째 주 아파트 동향 보면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지금 금주에 0.01%가 하락을 해서 41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가격도 금주 0.02% 하락을 했다.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전장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비슷한데요. 19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도 꺾이지 않았던 부동산 열기였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에 꺾이네요, 잠시. 그렇지만 이 시장은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고요. 이 사태가 지나면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시기가 틀림없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현명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버텨가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